자, 다음은 고민구 한국토지신탁본부장님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고민구 본부장님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도시 재생사업 경험을 쌓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역시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신탁의 고민구 본부장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아마 가끔씩 뉴스를 보셔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은 뭐 시공사에 계시면서 같이 저희랑 같이 협업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일반인 분들은 잘 모실 것 같아서 신탁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그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조합 사업이라는 게, 정비 사업이라는 게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 위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신탁 방식 이제 하기 전에 조합을 돌아다녀 보면 조합자님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서 이제 조합을 운영해 나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드셨어요. 사실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보다도 좀 느리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015년도에 국토부라든지 그쪽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9월에 도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그 법률이 이제 시행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탁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신탁사가 사업 대행자를,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보면 그 대행해서 대행자를 하는 방법과, 조합을 설립이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 시행하라는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회사가 이제 대전 용운 주공 아파트 2267세대를 처음으로 수주를 하였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이제 인천 신라 아파트를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또 준공도 되었고, 그렇게 사업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다 보면은, 과연 이 신탁 방식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신탁 조합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신탁 사업이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조합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공사에도 그렇고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회사가 그냥 한 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개 본부 6개 팀에서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탁 방식을 많이 선호하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여의도라든지 목동, 뭐 분당, 선도지구 이런 쪽들이 다 신탁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좀 따져 보면은, 내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아파트 한 채씩 정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인데, 내 전 재산을 비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신탁 보수를 좀 주더라도 전문가가 와서 빨리 진행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시공사는 단순 도급으로 우리 신탁회사가 금융을 지원해줘서 공사비를 낮추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 신탁회사별로 이제 정비 사업을 늘리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각종 어디서 이제 근무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조합에서 오셨든지 간에 신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하셔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걸 한번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1년까지는 신탁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뭐
그 37건 정도 이제 수주가 된 상황이고요.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2022년에 둔촌주공 이제 뭐 시공사에서 이제 그 공사 중단하는 사태 등에 따라서 신탁 방식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요한 역할이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시행자 역할도 있지만 저희 회사도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초기 사업이라든지 특히 허그 보증을 통해 가지고 저희 허그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공사 한도를 써가지고 이제 공사비를 지원하고 이제 그렇게 시공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는 저희 한도를 써서 허그로부터 저기 자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거의 이제 그 리스크가 그런 공사비 조달이라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공사비를 지원해 줌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일반 조합 사업에서는 공사비 지금처럼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공사비 협상을 하면서 공사비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사도 중단하면서 이렇게 좀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2024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이 추진되어 왔고요. 특히 그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 활성화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 노후개시 특별 정비법 이런 부분에서는 신탁 그게 이제 일기 신도시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거기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게 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그 저기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점을 주고 특혜보다는 그런 장려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 법령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비 사업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조합장으로 구성되어서 추진되는 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보셨겠지만 조합원 갈등 그리고 비리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신탁 방식을 많이 지금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찾아오는 상황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행자 방식은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조합 대신에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도급 계약이라든지 용역 업무 협력 업체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예, 토지 등 소유자들은 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조합과 같은 의결 규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결을 중요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의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대행자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조합이 기존에 설립돼 있으면 저희가 사업 대행자를 맡아서 어떻게 보면 조합을 도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급 계약이라든지 그런 각종 용역 계약은 조합과 저희 대행자가 같이 계약 체결을 하고 용역비들은 각종 용역비는 저희 사업 대행자가 조달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합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 조합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기존에 그 조합과 저희가 같이 중간에 저희 회사를 대행자로 뽑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사업 시행자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저희 신탁회사가 되겠고요.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행자 방식은 저희가 지정될 수 있는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바로 조합 설립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까지 뭐 추진위원회 뽑고 조합 설립까지 이제 시간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이 단축된다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을 보면 저희가 그 대행자 방식은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자 방식은 75% 이상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 기구는 조합이 되겠고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되겠고 시행자 방식은 정비사업위원회가 되어서 주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이제 정비업체라든지 각종 용역들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방식이 되게 유리한 점이 좀 있어야 이런 방식을 선택할 텐데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그 자금 조달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합 방식에서는 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사업이 지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시공사가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달함에 따라서 원활하게 사업비 지급이 되고 조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조합 방식과 그 신탁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탁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공사비를 절감해 주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바로는 일부 공사비를 저희가 이제 시공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양성 문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리스크 비용으로 좀 감안을 해서 공사비에 많이 이제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일반 개발 사업에서의 공사비와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좀 약간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상이하고 그런 비용들을 좀 업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단순 도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사비가 이제 경쟁을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다 보면 공사비가 일반 정비사업 공사비보다 많게는 5% 이상 저렴하게 이제 저희 회사로 입찰을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신탁 보수를 주고도 조합 사업 이익에는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는 자금 조달 금융 비용이라든지 리스크 비용, 분양 예비비 등에 대한 재경비 비용을 저희 신탁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이제 모든 비용들을 저희가 조달하게 됨에 따라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 보수를 주게 되더라도 조합 방식에 비해서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는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신탁 회사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합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저런 비용들을 감안하게 됐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저희가 자금 조달함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률은 좀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들도 지금 저희한테 그런 신탁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가 그렇게 좀 윈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신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비가 낮아진 사례들인데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몇 개의 사례들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전 사업들이 어떻게 공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비를 절감시켜서 조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합이나 그런 조합원들 편에 서서 공사비를 줄이지 못한다면 신탁 방식이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맡은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절감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라든지 그런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신탁 방식에 대해서 그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신탁 방식으로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그 신탁사는 금융감독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그 금융감독원 감사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 그 돌아가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잘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감독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정법이 올해 1월달에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신탁 방식 구역 지정 특례 요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저희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 조합 설립하고 정비 계획 인가 받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로 진행할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동의를 조건해서 67.7%로 동의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조합 설립을 할 때 75% 이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70% 이상까지는 67%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나오다가 한 70% 60대 후반에서 70% 이상까지는 동의율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조합 설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으로 완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받게 그렇게 완화를 해준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신탁사로 진행이 되면은 그 3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면서 한 1년 이하로 많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개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정비 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 1기 신도시법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각종 분당의 각종 단지들이 지금 신탁 방식으로 다 대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그 도심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이거는 신탁사만 할 수 있는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면적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은 사업 예정자가 결정되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가 동의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저희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도심복합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건데, 많은 지금 저희가
서울 시내라든지 경기도 쪽에 역 주변에 있는 도심복합 개발 관련된 그런 사업장들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복합 특별법은 성장 거점형과 이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사업장들은 저희가 기준에 맞게 지금 그 사업장별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회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초에 그 다른 신탁사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신탁사입니다. 그 처음으로 2016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팀을 처음 꾸려가지고 지금 이제 2개 본부 6개 팀 지금 열심히 지금 신탁 사업을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996년도에 그 토지공사의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지금은 8,694억 부동산 신탁업계 자기자본 1위로서 공고하게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합 사업도 그렇고 많은 그 조합 사업들이 신탁 방식으로 지금 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장들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혹시나 그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빨리 진행되겠다고 판단되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신탁 방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여기 처음부터 이제 그 도정법 개정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탁 방식 그 진행해 오면서 저는 여기 한토신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신탁 방식으로 늘어가는 과정 그리고 변해가는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신탁 방식 사업 방식이 확실히 조합 방식보다 여러 가지 비용 그 절감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조합원님이나 시공사 분들 그리고 각종 이제 전기업체 분들이나 용역업체 분들에게도 저희 방식이 여러 가지 그 자금 도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탁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역사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